IQ가 한 자리야? 네. 너 금붕어 IQ야? 라는 말보다 더 심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IQ가 한 자리야 무슨 얘기냐? IQ가 한 자리야. 너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가 이해훈 장관 후보자 갑질 의혹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총공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얘기길래 그런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야!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서? 네가 무슨 그게 머리라고 판단을 하니? 그냥 판단하지 마 너는. 똑바로 알아들어! 네. 저는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닌데도 너무 무서운 느낌이 지금 드는데 근데 여기 이 녹취가 공개가 되고 또 이해훈 후보자가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후보자가 업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그런 발언으로 큰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또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이게 또 관건은 최창길 교수님. 네. 일단 녹취도 공개가 이미 됐죠.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잘못을 인정을 하고 반성합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래서 반성합니다 해서 이 사안이 또 넘어갈 거냐 아니냐가 또 문제예요. 별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지금 이제 그 보좌관들에 대한 좀 인턴 직원이라고 하는데 뭐 보좌진 뭐 통칭해서 네. 의원과 보좌진과의 그 이제 이른바 이제 그 상하 관계, 위계적 관계, 갑을 관계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하나의 그 프레임으로 굳혀져 가는 것 같아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런 게 나오는 게 지금. 그렇게 해서 최근에도 벌써 그런 게 이슈가 됐는데 또 이슈가 됐어요, 지금. 이해훈 전 의원의 경우는 뭐 정말 보수 정당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된다. 낙마시키겠다는 이제 입장인데, 그때 계엄과 탄핵을 반대하고 말이죠. 계엄도 옹호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저게 나왔기 때문에 저 자체 하나만 나온 걸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과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안 좋은 의미의, 부정적 의미의 시너지 효과. 그럼 뭔가 다른 의혹이 더 나올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그 이해훈 전 의원에 대해서 정치 정계에서 떠든 여러 얘기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것도 역시 다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다른 보좌진들의 얘기가 또 나온다면 여기서 그치고 또 다른 이슈가 덮고 이렇게 간다면 그냥 묻힐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다른 보좌진의 얘기가 나와서 이와 유사한 그런 갑질에 해당하는 또 일상 상식적으로 저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지금 발언이잖아요. 좀 본인이 인정했고 녹취로 나오는 건데 저와 유사한 얘기가 나오면 저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아직은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칠지 또 다시 연쇄적으로 나올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글쎄 좀 애매한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가 요만한 거라도 덧붙여지면 추가 이렇게 기울어서 이건 쉽지 않은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게 당 내에서도 뭔가 의견이 분분한 걸로 보입니다. 장철민 의원 어제 SNS에 뭐라고 올렸느냐. 이해훈 후보자의 폭언 듣는 제가 가슴이 다 벌렁벌렁합니다. 주먹질보다 더한 폭력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국민 노동자에 대한 폭력입니다. 갑질입니다. 그러니 후보자 즉시 사퇴하십시오. 장철민 의원 민주당 소속이죠. 그런데 사퇴하라는 글을 또 공개적으로 SNS에 올렸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박지원 의원은 뭐라고 올렸느냐. 내가 이해훈 후보랑 전화통화를 했는데 거듭 사과드리고 국민과 이재명 대통령께 일로 보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 그 누가 이해훈한테 돌 던질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옹호하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내부에서도 좀 분분한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되면 진짜 중요한 이 캐스팅 보트라고 얘기를 할까요? 가장 중요한 또 최종 결정은 대통령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 같이 볼까요? 이해훈 갑질 논란의 청문회 전 낙마 없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 좀 보시죠. 청와대 고위 관계자, 지금 이 후보자를 청문회 전에 낙마시키거나 지명을 철회할 계획은 없다. 사적인 대화 태도까지 다 사전에 검증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데 결국 청문회에서 본인이 설명을 하고 판단을 받게 될 사안이다.
청문회 좀 봅시다라는 입장인 거죠. 윤영걸 대표님. 예. 청문회에 나와서 이해운 후보자가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해야 이 사안이 납득이 되고 넘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사안보다도 앞으로 더 나올 사안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죠. 아 역시나 뭐가 더 나올 거라는데 좀 방점이 저는 있는 뭐 건가요? 나올 거를 봅니다. 워낙 뭐 여의도에서 유명했잖아요. 갑질 의원으로 유명했고 어제 저는 1월 1일 날 집에서 떡국 먹다가 저 녹음 테이프 들고 살에 걸려서 네. 목에 걸려가지고 네.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럴 정도로 괜찮으시죠? 네. 1월 1일부터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아 저런 사람이 내 상사였으면은 나는 어디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목소리나 내용이나 저럴 수가 없죠. 그 대상이 우선 저런 막말을 한 대상이 인턴 직원 아니에요. 이제 대학 졸업반이나 이제 초년생들 자식이나 조카 같은 애들한테 저렇게 심한 말을 했고 또 할 내용이 큰 잘못이 아니잖아요. 언론 보도에 자기 이름 나왔는데 왜 검색을 제대로 안 했나. 그냥 뭐 좀 해라 한 정도면 되는데 저렇게 할 정도인가. 그리고 막말 내용이 너무 지나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추가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네. 저는 뭐 더 버티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전문성이죠. 뭐 KDI에 연구원 있었고 예산을 집행해 본 사람이 아닌데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내년에 올해 724조나 되는데 포퓰리즘 예산을 기획예산처 장관이 앞서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타협적인 것도 아니고 전문성도 없고 또 저렇게 막말을 저런 한테 하는데 저는 뭐 바로 나가지는 않을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탕평이라는 소득은 얻을 건 다 얻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내치지는 않는데 이대로 가다가 청문회 전후로 해서 뭐 추가로 나오면은 그때 사퇴시킬 가능성이 저는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이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 중에 개인 의견으로 지금 뭐 여의도에 뭐 유명했어요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보는 얘기들 이제 본인이 개인적으로 들으셨다라는 거기 때문에 확인은 되지 않은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만 만약에 두 분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여기서 뭔가 하나가 더 나오면 이건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이 낙마란 얘기가 정말 나올 수 있는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해운 후보자의 지명과 동시에 사실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사실 이 이해운 후보자 정권 초부터 다 이 인재풀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라는 게 여권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도 사실 총리감으로 얘기가 있었어요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청와대에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제안한 바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죠. 그런데 다음 기사 볼까요? 총리직 제안 안 했다는 청, 유승민 대선 때 여기서 말한 이는 이재명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재명 당시 후보가 보낸 문자가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예, 2월에 민주당의 모 의원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이러면서 이재명 그 당시 대표죠.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하면 국무총리를 맡아달라고 이재명 대표가 저한테 유승민한테 전달하라고 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좀 믿기지가 않아서 예. 그분한테 예. 이게 이 대표 뜻 맞느냐? 이 대표 뜻 맞느냐라고 확인을 하니까 그 뜻 맞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예.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가서 이 대표한테 전해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고 예. 그리고 그분한테 이런 이야기 하려면 다시 내한테 연락하지 마라.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는 유 전 대표 측이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죠. 그런데 이번엔 유승민 전 의원이 직접 나와서 내가 문자도 받았어요. 전화를 계속 안 받으니까 이재명입니다. 통화를 원합니다. 라는 문자까지 내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탄핵도 되기 전이어서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내가 웃음이 나더라 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최창일 교수님. 네. 청와대는 아니라고 하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내가 받아서 문자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유승민 지금 전 대표의 방송 인터뷰를 보니까 네.
거짓말 같지 않아 보이긴 해요. 여러 말하는 그 태도라든지 그 유승민 전 의원이 그렇게 거짓말로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 뭐 잘 알지 못합니다만. 근데 또 청와대에서는 뭐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만 또 실무자가 모를 수도 있죠. 제가 볼 때 뭐 이거를 뭐 진위 공방으로 갈 건 아닌 것 같고 있었다 없었다 이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문자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그렇다고 뭐 이수민 의원이 뭐 문자를 보여주고 이러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네. 별 의미가 없는 얘기 같고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수사에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진위 공방의 차원은 아니라고 보는데 중요한 그거죠. 그때 2월 달이면 이제 4월 4일 날 탄핵이 됐으니까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을지 아닐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거의 뭐 이제 인용이라고 생각했겠죠. 탄핵이 인용된다고 봤던 상황이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어쨌든 간에 지금 중도 보수적인 개혁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아마 외연 확장 차원에서 그런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아마 그 당시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만약에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 네. 일이. 근데 유승민 전 의원으로서는 그게 싫었겠죠. 자신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아마 그 생각을 얘기한 거라서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문제라기보다도 이제 와서 저게 정치적인 어떤 제안 같은 거였잖아요. 성사가 안 된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와서 저걸 또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좀 신중하게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네. 굳이 이제 와서 또 이걸 왜 얘기하느냐라는 건데 사실 어제 김현정 이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얘기를 한 거 말고도 이 조간과 인터뷰도 또 진행을 했습니다. 잠깐 볼까요? 유승민, 이 통합 진정성이 있으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당대 당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볼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보수 인사 기용은 보수를 더 오른쪽으로 밀면서 민주당 정권이 중도 보수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쇼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나한테도 그랬어요. 근데 나는 진정성을 모르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이재명 정부 쪽에서는 아니 왜 진정성을 모르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린 제안을 안 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건 보수 인사의 기용이 보수 통합으로는 보수 쪽에서 이해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으로 좀 넘어갈까요?